예, 그렇습니다. 어제 장중에 갑자기 시장의 탄력이 둔화된 게 홍콩 H지수의 급락이 있었고 시진핑의 3년임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을 분석 안 해볼 수가 없죠. 오늘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의 삼연임. 우리가 삼연핑이라는 삼연핑. 삼연핑인가요? 삼연핑이라는 리스크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어떤 권력 독점, 뭐 아까 북한 얘기도 하셨는데 집단 집권 체제에서 1인 독재 체제로 변환된 거는 그렇죠. 사실은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다행은 예전 같았으면 중국에서 뭔가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지수 전체가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관련 업종이나 종목에만 조금 제한되어 있는 모습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아까도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LS도 걸려 있고 그리고 바로 옆 나라고 그리고 수출 비중도 아직은 그래도 20% 이상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중국이 이게 정말 똑바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삼연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시황제라는 표현이 시황제. 그렇죠. 맞아요. 시황제. 그렇게 돌아온 시황제 표현을 시황제. 해서 삼연임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사실은 미중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계속 있고 결국에 그런 싸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강대강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가운데서 어느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수출 비중도 높고 또 그리고 중국의 역시 또 그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시진핑의 언임이 어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게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악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송곳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앵커님께서는 저도 앞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에 조심하자. 종목과 업종과 그리고 국가별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까지로 보고 계시지는 않다는 해석이.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원점에를 맞은 게 있었어요. 2018년부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중미 무역 갈등을 부각시키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2018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비중의 수출이 25%가 넘었는데 아직도 높습니다만 그래도 20% 초반까지 내려오고 빠르게 올라온 게 미국 비중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는 미국이 당시 2018년에는 거의 10%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17%, 16%를 넘고 있어서 그나마 4, 5년 전보다는 충격이 덜한 건 맞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수출이나 이제 실물 경제가 엮여 있는 부분은 있다 보니까 우려는 하는데 그래도 매를 좀 먼저 맞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성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 저희 시청자분 중에 열혈 시청자분이신 이민경님께서 시진핑 3년임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이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트럼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의 IT 기업들의 지금 어떤 규제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수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진핑이 계속 좀 내세우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권력 독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화민국을 다시 한번 그렇죠. 재건하는 느낌? 예. 그리고 뭐 대만을 어떤 뭐 다시 한번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반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 네. 보게 되면 작년에 한 10,000포인트대에서 지금 5,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더 빠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5,000포인트에서 한번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수님은 그 시진핑 성님이 통치가 애지간하지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냥 주식 들고 갈랍니다. 뭐 그런 건 있죠. 라는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어제 홍콩 증시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H 증시가 급락했고 본토 증시는 뭐 1% 하락에 상대적으로 그쳤으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점장님께서는 단기 이슈에 그칠 수 있다, 시진핑 리스크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에 이미 뭐 반영은 충분히 시장에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앞으로 또 나올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계속 강대강 기조 안에서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세게, 그리고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G2 간의 또 분쟁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중국 이슈는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반적인 산업 그리고 경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시죠. 원전입니다. 자, 한국 원전 산업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 기술이 쓰였다, 한국형 원전에. 예. 한전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이슈가 네.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예전에도. 예. 네,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뭐 팩트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바라카라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할 때도요, 이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게 기술 자문료를 지급을 하겠다 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이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있다. 원전 기업들이 출렁임이 힘이 좀 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왔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책 관련 수혜주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관련 수혜주로도 길게도 보고 계시는 이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점장께서는 이 지금 설상가상 가설과 그다음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이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상가상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좀 네. 너무 안 좋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칩니까? 일단 미국의 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쟁점은 뭐냐면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지식재산권 네. IP가 이미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를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수출할 때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의해서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이 IRA 관련해서도 지금 연간 1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수출이 이 IRA 때문에 막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폴란드나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계속 뭐 그런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폴란드나 이런 회사 나라들의 한 뭐 4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한수원이 지금 수주 관련해서 지금 의향서 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점이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할 거를 한수원이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자기네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야 된다. 불확실성이 있다.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속내로 풀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관건은 사실은 이게 그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체코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그런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판단을 법원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내려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 이게 규모도 워낙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원전에 대한 기대는 네. 이런 이게 지역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이 있느냐의 차이, 거기서 일단 비롯된 그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예. 뒷받침도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드릴 건 들어야 되죠. IP가 분명히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면 기술 자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한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주를 이제 뭐 수주 관련 의향서 LOI를 뭐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네. 따라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웨이스팅하우스가 그런 IP에 대해서 뭐 우리하고 협상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멘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만 주가를 보십시오. 여름에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아무리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선뜻 손이 가는 투자 대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점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뭐 이게 정리하고. 이제 예.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그 지속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 또 계약을 또 중간에 깨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이 만약에 그 이번 일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원전을 수출하기에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어려움이 한다면 있다. 어느 정도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든 그런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뭐 원자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원자력 발전 관련 소식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내일 모레죠. 삼성전자가 정기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진을 하고 컨트롤 타워도 부활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배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칠까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다 동반해서 좋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글로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다음 달 11월이면 FOMC 회의에서 뭐 75bp를 올리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속도가 완화되고 이제 폭도 감소되고 이러한 속도 조절론이 지금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외환 시장 지금 개입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엔저가 워낙 지금 심해지니까 일본에서 BOJ 지금 환율 개입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레고랜드발 또 이런 그 유동성에 대한 위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의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로 지금 투심이 또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문의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하겠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뭐 5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식을 사서 뭐 과거에 보면 뭐 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뭐 생각하고 뭐 적립식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적립식 분할 매수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겠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5만 원이 깨지면 더 사겠다라는 거고요. 5만 원일 때 사 모아보겠다라는 그런 문의가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그동안에 워낙 눌려왔거든요. 그리고 DDR5가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기대가 있고, 단지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 모아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약간은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11월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회장으로 이제 승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회장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큰 그림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실적이나 모멘텀을 기대한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싼 영역에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 사무실이 그 바로 삼성 그 서초동 그 네.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헤란로에. 맞습니다. 예. 항상 그거 보면서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 네. 또 이 회장 이제 또 회장 승진하시고 뭐 향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분주한 느낌이 굉장히 보면서 앞에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뭐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거기 삼성의 그 분들이 다 그쪽에서 뭐 미래에 대한 뭐 옛날에는 미전시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이 이제 뭐 뉴삼성 얘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분주한 느낌, 건너편에서 느끼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그 동물적인 촉감이 발동이 됩니까? 우리 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뉴스 투자하는 프로도 사람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또 파운드리와 관련된 예. 뉴스, 그리고 로봇 투자.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들도 예상하는 거는 미전실이 이제 부활하고, 컨트롤 타워에 이제 어떤 수장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어떤 뭐 주주 환원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삼성전자한테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배당도 있지만 뭔가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대표 기업으로서의 어떤 진취적인 투자, 그런 거, M&A, 뭐 M&A 죠, 캐펙스, M&A. 이런 걸 보여주길 원하는데 네. 그게 조금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 그렇게 주춤했던 M&A가 또 가시화된다면 그것도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호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집을 팔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삼성전자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 팔아서 사도 되는 영역입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사실은 시장에서 뭐 말씀하셨지만 집을 팔아서 사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까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아마 의미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5만 원대에서 사 모으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실 분들도 단가랑 수량이 늘어나고, 단가도 낮아지고 수량도 늘어나고, 특히 4만 원대까지 온다면 이제 뭐 사실 옛날 삼만전자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시작했던 코로나19 때 그 주가가 9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시장에 3,000포인트를 이끌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주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분할 매수로 이렇게 모아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네. 예, 지금은 살 때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